시사타파 이종원 PD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호 기자와 민주는 파출부 쇼츠 채널에 이어 뉴탐사도 고소고발한다고 엄포를 냈습니다. 문제는 이 고소고발 한 건으로 끝날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청와대까지 끌어들여온 죄뿐만 아니라 누가 이 지시를 내린 것인지도 파헤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 이상호의 고발 뉴스에서 저희 방송을 대통령 암살 모의라고 했던 그 방송을 앞뒤 팩트 체크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저녁 때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뉴탐사 강진구 박대웅을 개정 77법이라고 하죠. 이른바 허위조작 근절법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법으로 협박 고소하니 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바로 우리 고소장 접수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거 오늘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바로 했고 그동안 이만희 개새끼에봐 하면서 취재하러 다녔던 이거는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인데 고발 뉴스의 방송을 본인들이 검증 없이 그대로 방송을 했던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강진구 일당이 방송 중에 했던 걸 그대로 이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돈탐사 나오죠. 돈탐사 여기 나오고 조작된 화면을 하고 얘네들의 채팅창을 한번 보여줄게요. 시사타파 신천지 도란네 신천지 사이비정 이런 그러면서 슈퍼챗 빨아먹었죠. 부당이익도 저희가 전부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슈퍼챗 걷어들이고 허위 조작 날조 방송을 그대로 했던 뉴탐사도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 고발 600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서 또 최악질들 있죠. 악질들 한 100여 명으로 치르고 있고 그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걸 좀 발견했어요. 어제 저희 여러분들 시몬이라는 애 있었죠. 시몬을 조사하다가 타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번에 이건 박대희 기자님이 저한테 제보를 좀 해주셨는데 이번에 청년 최고위원 도전한다라고 하면서 돈 없다라고 징징댔던 정민철이라고 기억나시죠? 이자가 보니까 시몬과의 절친 같아요. 정민철이가 시몬님 레전드 이렇게 하면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테슬라 정이 시몬이라는 사람과도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광범위한 조직들이 민주당에 침투해 있더라고요. 저런 자들을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팔로우하고 저러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이런 자료들을 우리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 우리 박대희 기자뿐만 아니라 황희도 이사와 저희가 잘 준비해갖고 9월 달에 크게 특집으로 한 3-4시간짜리 특집으로 해서 모든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다 공개해 드릴 거예요. 민주당에 침투한 뉴박 세력들이 얼마나 정치권에 지금 누구와 연결되고 그걸 찾고 있어요. 지금 단순히 지네끼리 뉴 이재명 세력들과 민주당에 침투한 송가역들과 연대를 넘어서 이 송가역 뉴 이재명 세력들과 정치인들, 어떤 정치인들이 연계되어 있는지 그걸 찾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어느 정도 실마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9월 초에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여러분들 민주당 당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분노만 하면 안 돼요. 지금 포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 당원 가입시키냐면 현재 본인이 당원이 아닌 분들, 그리고 나만 혹시 당원 가입해서 내
와이프나 남편이 더불어민주당 가입 안 돼 있거나 그리고 성인이 된 내 자녀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민주당에 가입 안 된 분들부터 여러분들 하세요. 포털에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치면 요 화면이 나와요. 김선호 대표가 얼굴이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더불어민주당이면 여기 당원을 클릭을 하십시오. 클릭을 하시면 내국민 신청하기 바로 모든 약관 동의하고 동의합니다 누르시면요.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입력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 정보가 넘어가요. 그럼 신청 완료돼요. 이거 정보 입력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자동이체 계좌 휴대폰을 언제든지 여러분들 바꾸면 그게 없어지거든요. 오늘 어느 분이 되게 중요한 거를 좀 보내줬어요. 뭘 보내줬냐? 어떤 분이 민주당이 싫어갖고 당비를 내지 않았대요.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살리려고 더불어민주당 본인의 지역 정당에다가 전화를 했대요. 내가 돈을 안 냈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권리당원 지위를 회복할 수 있냐 라고 했더니 밀린 당비를 무통장으로 입금하면 된다 라고 해서 무통장 번호를 주더래요. 그 무통장으로 입금할 때는 성함, 이름, 그 다음에 생년월일만 적어서 입금하면 바로 밀린 입금이 다 완료 처리가 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월 1,000원씩 내잖아요. 그럼 내가 한 2년 안 냈어. 그러면 24,000원만 내면 권리당원으로 지금 현재 다시 원상태로 된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어디에 혹시 해당되는지 좀 보세요. 신규 가입하면 좋고 권리당원인 줄 알았는데 미납으로 정지된 분들은 각 지역당에 내가 만약에 경기도면 경기도당에 전화하면 되고 인천이면 인천에 전화하고 서울이면 서울에다 전화하시면 됩니다. 각 지역당에 전화해서 미납분 내면 권리당원으로 회복되고요. 만약에 내가 살다가 좀 사업이 실패해갖고 신용불량에 걸려갖고 현재 통장을 못 쓰시는 분들도 은행에서 뭐 계좌가 압류되거나 그러면요. 각 지역 정당에다 전화해서 무통장 입금 계좌번호를 달라 그러면 밀린 당비를 여러분들이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금 방법은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서 납부하는 방법. 납부할 때 입금자명 예를 들어서 김선호 그 다음에 생년월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족이 대신 모바일 등 이체해도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모바일 여러분들 이게 쉬워요. 은행까지 가기 힘드니까 모바일에 받는 사람에게 표기되게끔 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무통장 입금 시스템을 받는 사람 우리가 내 통장에서 다른 사람으로 계좌 이체할 때 다른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표시되게끔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내가 입당할 때에 그 등록했던 전화번호랑 상이한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보면 되냐면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당원 정보에 들어가셔갖고 여러분들이 개인 정보를 수정을 해갖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바뀐 전화번호가 잘 돼 있는지 개인 정보도 수정을 미리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 송금할 때는 입금자 플러스 생년월일 꼭 써라.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뉴 이재명 세력들 척결에 가장 먼저 척결과 동시에 해야 되는 게 바로 이자들보다 우리가 더 민주당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더 가입을 하셔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우리 사이트에 지금 청원 올라왔나요? 청원 올라왔나? 아직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홍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오늘 이재일 변호사님 고소 계획이나 그런 것도 좀 잠깐 물어볼게요. 전화 받을 수 있나? 여보세요? 이제 잠깐 통화 괜찮으세요, 변호사님? 네, 예, 변호사님 지금 뉴탐사 저기 강진구 일당 오늘 고소장 제출하셨죠? 예.
너무 빨라갖고 사람들이 LTE래요. 이재일 변호사님이. 고맙습니다. 이 강진구 일당 고소장은 어떤 의미로 이유가 뭐였죠? 다 뒤지다 보니까 그날 똑같은 방송을 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몰랐어요. 요즘은 잘 안 봐가지고 그 한지도 몰랐어요. 관심이 없죠. 네. 그래가지고 한지도 몰랐는데 보니까 어제 고소하고 나서 이제 법률팀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 강진구 박대영도 그날 이제 방송을 했다. 이제 그 마찬가지 취지로 이상호 씨하고 마찬가지 취지로 방송을 해서 같은 취지로 고소감을 들어갔죠.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 통화 중에 잘 말씀 못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재일 변호사는요 4년 동안 저를 변호를 하다가 저 송가역들과 뉴 이재명 세력들에게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모욕을 당하고 공격을 당했던 분이에요. 진짜 저 이재일 변호사님도 이번에 명예회복 좀 하시고 저것들 끝까지 사법 처리가 될 때까지 청와대 반응도 보고 이번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한테도 변호사 여러분들이 전화가 많이 와갖고 이재일 변호사님도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갖고 우리가 이번에 변호인단을 제대로 꾸려갖고 이재일 변호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변호인단을 꾸려갖고 이번에 대응을 할 거고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럼 그러니까 저도 이제 거론된 이제 분들을 이제 성함을 들으니까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들 똑같은 심정인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께서 계속 강조하셨던 허위 조작 정보 이걸 근절해야 된다는 딱 그 77법에 맞는 그 케이스란 말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오늘 저기 매불쇼에서도 그 저기 변호사 한 분 계시는데 그 김광민 변호사 그분도 말씀을 잘 하셨어요.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한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가지고 우리 법원은 쉽게 인정해요. 그 김 변호사님 표현에 따르면 쉽게 인정을 하고 이렇게 팩트체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하게 책임을 묻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오늘 아무튼 그 저기 우리 황희도 씨가 그걸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저기 한 4, 5년 전에 한번 같이 저녁 식사한 적 있었는데 그 젊고 이제 잘생긴 청년이 그렇게 마음고생했다는 걸 들으니까 저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이번에 확실히 척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장난치는 줄 아는데 DC 인사이드뿐만 아니라 잿더미 마을 똥싸 다 뒤져갖고 지금 어제 한 600명을 추려갖고 저희가 악질들을 지금 골라내고 있는데 이재일 변호사님 이렇게 개개인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한 번에 일괄적으로 쫙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럼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600명에서 100명 추려지고 그런 과정 같은 것들이 이제 정말로 이제 정도가 심하고 반복되고 그런 유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유저들은 이번에 좀 이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고소 조치로 인해 가지고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피고소인들이 피해자들이 많다고 해서 이것을 일일이 조사받는다 그건 아니죠. 고소인은 한 번 조사를 받죠. 그렇죠. 한 번 조사하면서 전부 다 이제 저는 일괄적으로 600명에 대해서 만약에 한 번 조사를 받으면 끝나요. 그렇죠. 그래서 고소인 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그 저기 범죄 일람표 같은 걸 만들죠. 발언 내용이라든가 게시한 내용, 영상에서 나온 내용들 이런 것들을 현출해가지고 하면은 한 번에 쭉 할 수 있어요. 경찰이 이런 거 되게 잘 하죠. 거기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 사안은 대통령과 청와대 여기를 이렇게 건드린 사안이란 말이에요. 이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건 계속 유포를 하면서 정말로 이제 무슨 암살 모의가 있었던 것처럼 샤타파 TV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놓은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 어쨌든 지금 많이들 이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고 있는 게 어제 제가 그 인터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트위터 유저 있잖아요. 그 유저가 일단 그 경찰을 언급했는가 안 했는가 여부가 그건 아직 확인 안 됐다는 부분이 오늘 이제 황희도 씨랑 그 매부쇼에서도 방송을 했고 여러 가지 쭉 나왔는데 팩트체크가 되는 과정이 뭐냐면 이제 2시 13분 4분 경에 이제 DC 인사이드 비대위 갤러리 거기에 이제 올라왔고 그것을 이제 트위터 유저가 전파를 시켰고 그리고 나서 이제 2시 48분 그 캡처한 화면에 따르면 그래서 그걸 51분에 글을 올린 또 이 유저가 있었죠. DC 인사이드 그 비대위 갤러리에. 근데 그 유저가 이제 또 그것을 했는데 그 트위터 유저가 좀 더 빨랐다는 거죠. 근데 트위터 유저도 그 자기가 퍼온 글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그 고소를 했다는, 그러니까 신고를 했다는, 제보를 했다는 DC 인사이드 갤러리 유저는 글을 안 지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트위터 유저가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한 것처럼 하는 건데, 이것은 경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밝혀질 수 있겠죠. 그게 동일 인물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닐 수도 있고, 예. 동일 인물이 휴대폰을 여러 개를 두고 데스크탑이라든가 이렇게 작업을 했을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거든요. 중요한 건 이것을 이제 잡는 것이고, 이게 삽시간에 퍼진 이 과정을 이 큰 줄기를 이제 캐내는 데 있는 거죠. 어쨌든 다른 방송들 저희가 다 뒤지고 있으니까요. 네. 뭐죠? 다른 방송들도 그 방송을 했다라는 인간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저희가 한번 다시 찾아보고, 어쨌든 변호인단이 확정되면 나중에 변호인단 명단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열 변호사님 진짜 명예회복도 해주시고 그 대신 고생 좀 해주시고. 네. 그리고 재밌었던 게 네. 저희가 이렇게 쭉 모니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유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DC 인사이드에서도 이렇게 이른바 A 그룹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모여 있는 그런 갤러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는 말들을 보면 이제 잘못 건드렸다. 정알못들이 시사타파가 어떤 곳인지 모르고 여기를 잘못 건드렸다. 그러니까 첫 타켓을 왜 하필 시사타파를 건드렸냐? 그죠. 정알못, 정치를 모르는 것들이니까 시사타파를 첫 타켓으로 잡았다. 그렇죠. 여기 구력이 있는 시사타파 TV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역사를. 예. 그렇죠. 딴 사람들 건드리는 그냥 당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내공이 쌓여갖고 바로바로 우리는 5G, 6G까지 속도로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매불쇼의 최욱 앵커도 네. 딱 그런 취지의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개총수님이 4, 5년 전에 이 일이 생기고 유튜브에서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몸빵을 했잖아요. 몸빵을. 네. 그야말로 몸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위에 뉴스공장이나 여기에 안 가고 내선에서 다 내가 잘라내겠다 한 것이, 지금 이제 매부쇼 최욱 앵커도 이게 나한테도 올라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제 대형 유튜버들이. 그렇죠. 더 대형 유튜브라든가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공영방송 여기까지도 침투할 수 있겠구나. 나는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진짜로 어저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4년 넘게 횡령 이슈라든가 배임 이슈라든가 보이스피싱 이슈라든가 이런 허위 이제 대표님에 대한 허위 정보를 이제 유포했던 이러한 사람들이 4년 넘게 해도 안 먹히니까 정말로 센 걸 가져온 게 이번에 이른바 대통령에 대한 살해 협박 그리고 암살 모의 이런 걸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이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시몬 민주는 파출부 시사타파를 댓글 조작을 해서 공격을 한 게 지금 일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저도 또 누군가가 저를 고발을 한 것 같아서 경찰에서 문자가 또 하나 왔던데,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저는 이현주의 계획이 민주당에서 좀 제대로 먹혔다라고 봅니다. 이현주가 민주당을 갈라치기 해야 된다고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장면 우리가 다 봤죠. 증거가 다 남아 있습니다. 호남 사람들에게 친노가 민주당을 뺏어갔다고 말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장면도 있죠. 그건 가짜뉴스도 아니니까 괜찮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뉴 이재명 세력은 갈라치기 세력이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사람, 여성으로 보이는데 윤 어게인을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지금은 뉴 이재명이라고 말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의 계정에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장관, 정민철 이런 사람들이 팔로우가 돼 있더라.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재명 정부와 김민석 대표의 민주당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 이런 인간들하고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와 손을 잡은 거다. 저는 이렇게 봐요. 윤석열이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극우 세력들, 전광훈, 그리고 신천지, 얘네들하고 손을 잡죠. 그렇게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됐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파멸은 물론 국힘까지 망가져서 회복 불능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김민석은요, 자신이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이 세력들과 기꺼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요, 김민석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이들의 글을 리트윗하면서 격려해줬어요. 충성 경쟁을 부추겼습니다. 그 결과가 어떨지는요,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뉴 이재명 세력은 일베라고 불러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뉴 일베라고 부르는 게 맞다. 정청래 의원에게 조화를 보내는 것 보세요.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건 우리의 언어가 아니죠. 원래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닌 놈들이 기어들어와서 분탕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조털레유 조롱과 멸칭에 한강 쇠똥 대주길 뭐 이러면서 미러링을 시도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그런 멸칭이 우리 사회에 퍼지질 않았습니다. 왜 안 퍼졌을까? 우리는 그런 언어를 쓰는 게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비판을 할 수 있는데 조롱하고 멸칭을 쓰는 게 불편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김어준 얘기하는 거 불편하신 분은 그냥 나가시라고 채팅 치지 말고, 방송에 방해되니 거슬리니까 나가시라고요. 우리는 조롱과 멸칭, 여기가 불편해요. 그게 우리의 정서입니다. 이재명과 김민석은 이들과 기꺼이 손을 잡았어요. 이 뉴 이재명 세력들과 손절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민석은 이제 와서 당내 문화를 바꾸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실컷 좁혀놓고 싸우지 말자,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말하는 꼴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에게 웃어라고 얘기했습니다. 소름이 끼쳤어요. 긁히는 게 아니라 하나씩 지금 차단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김어준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김어준 말하지 말고 네 생각이다 말해라. 내 마음이니까 듣기 싫으면 나가시면 된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다 계속 차단할 테니까. 우리는요, 민주당이 더 개혁적인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지금 꼬라지를 보면 불가능해 보이죠. 한번 박살이 나서 이 뉴 이재명 세력들이 싹 다 청소가 돼야 민주당이 바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한번 박살 나는 게 좋아,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꽤 많다고요. 뉴 일베들이 민주당에 너무 깊숙이 들어왔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김민석 대표도 등을 돌린 코어 지지층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 뉴 일베들과 팔로우 다 끊어야 돼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무부 장관, 중수청장, 개혁적인 인물로 임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바꿔야 됩니다. 김민석도 마찬가지예요. 조희대 탄핵하고 법원행정처 해체, 사법개혁을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이면 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 더 서두르고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소영 법안으로 통과시키면 돼요. 부동산 관련 더 개혁적인 법안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면 코어 지지층들 다시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뉴 이재명 세력들이 태세 전환하면서 이재명, 김민석에게 돌을 던질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은 선택해야 돼요. 뉴 이재명이냐, 코어 지지층이냐. 둘 다 함께 갈 수는 없어요. 장담하건대요. 이재명과 김민석은 뉴일베드를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에게 희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단이 제대로 나와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들 진단을 이상하게 해요. 해결책도 제대로 말하지 않아요. 그게 저는 답답한 겁니다. 김어준 이야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저는 납득을 못하겠는 게, 제가 김어준이 정청래 편을 들지 않아서 섭섭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내 화합해야 된다. 그 말만 하는 게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김민석 지도부가 이런 일을 하는 게 맞다. 왜 이 얘기를 안 할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나요? 아무 문제 없어요.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해답을 제시하는 것, 그게 민주진영의, 진보진영의 스피커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진단이 잘못된 거 있습니까? 제 해답 제시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 방법 말고는 저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런 개혁적인 일을 대통령이나 지금의 당대표가 안 할 걸 아니까 답이 없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개혁을 할 때 강했다. 정청래 의원의 말에 우리가 동의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희망이 있을까요? 저는 현재까진 보이지 않습니다.